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15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고, 왜 우리가 이 기술들을 마스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정작 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익히는 데는 소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한 번에 배달 음식이 오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쇼핑이 되는 세상에서 우린 점점 더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판매의 기술입니다. 판매는 모든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않죠. 나는 영업에 소질이 없어라고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 한 명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설득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게 다음 판매를 위한 소중한 피드백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지루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워렌 버핏이 60년 넘게 같은 아침을 먹는 것처럼 성공은 지루한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성공만 동경하죠. 한 달 만에 1억 버는 법 같은 콘텐츠에 현혹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투자하고, 매주 조금씩 공부하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세요. 처음엔 미미해 보여도 이게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지루한 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재무제표가 처음에는 숫자 덩어리로만 보이시죠? 여기서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문제는 기초 없이 고급 정보만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멘토를 찾는 겁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고 어렵지만 함께 하면 재미있어져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나 주변 이야기에 휘둘립니다. 시장이 오르면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내리면 영원히 내릴 것 같죠. 이건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과거 데이터를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시장은 순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숫자를 읽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문과라서 라는 핑계를 대죠. 하지만 숫자는 그저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의 매출과 비용을 분석해 보세요. 친숙한 것부터 시작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수입을 늘리는 기회를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출 줄이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안정성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부업부터 시작하세요. 본업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실패해도 본업이 있으니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서 결정을 미루죠. 해결책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실험하면서 경험을 쌓으세요. 실수해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인내심을 기르는 기술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모든 것을 당장 이루려 하죠. 문제는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부른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 1,000원씩 모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큰 인내심을 만듭니다. 아홉 번째, 적절한 퇴출 시점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감정적 판단이죠. 해결책은 미리 퇴출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 정도 손실이 나면 나간다 같은 룰을 만들어 두세요. 감정이 개입할 틈을 없애는 겁니다. 열 번째, 감정과 돈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욕심, 두려움, 후회. 이런 감정들이 투자를 망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감정적이라는 거죠. 해결책은 투자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 거래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기록하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1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문제는 완벽한 의지력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최대한 많은 것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부터 시작해서 정기적금, 정기투자까지 시스템화하세요. 12번째, 예산을 자유롭게 다루는 기술입니다. 예산하면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예산을 제한이 아닌 도구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역발상입니다. 이번 달에 뭘 안 할까, 대신 뭘 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예산은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13번째, 전략적으로 걱정하는 기술입니다. 걱정이 너무 없으면 위험하고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못 찾는다는 거죠. 해결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적어보고 각각의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14번째, 전략적으로 바보인 척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해결책은 초심자의 마인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기술입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족할까봐, 틀릴까봐 걱정되죠.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성장을 막는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블로그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을 그날 기록하고 공유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5가지 기술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